결혼식 날 장모님이 갑자기 규칙을 바꾸셨어. 행운의 숫자 게임을 하자고 하셨어. 친척 6명이 입구에 서 있었어. 각자 1,000달러 든 빨간 봉투를 받아서 행운을 빌어서였지. 이런 기쁜 날에 화를 낼 수 없었어. 그래서 돈을 내야 했어. 나는 빨간 봉투 6개를 건넸어. 그리고 넉넉한 신랑이라는 칭찬을 한가득 들었어. 지훈아, 역시 너다. 그런데 김씨 가족의 거실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이 갑자기 내 길을 막았어. 이건 지수 할머니가 지수 주려고 모아두신 지참금이야. 26년 동안 모은 거야. 하나에 100달러씩, 총 999개야. 지훈아, 네가 이 지참금을 사야 해. 지수 보증금이라고 생각해. 나는 화를 참고 부드럽게 흥정하려 했어. 하나에 100달러를 60달러로 깎았지. 내 약혼녀 지수는 그냥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그녀는 나를 위해 한마디도 안 해줬어. 돈을 송금할 때가 되자 비밀번호 누르는 손가락이 2초간 멈췄어. 결국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5만 달러를 냈어. 5만 달러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틀려서. 신혼집을 내 남동생한테 넘겨. 우리 엄마가 다른 집 월세를 내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이 저축을 털어서 나한테 그 집을 사주셔서 왜 내 동생한테 그 집을 넘겨줘야 돼? 나를 사랑하면 내게도 사랑해야지. 그런 진심이 없다면 내가 직접 내 부모님께 말씀드려. 오늘 부모님은 새 며느리를 찾으셔야 할 거야. 너 나한테 새 며느리감을 찾으라고? 맞아, 새 며느리. 그 5만 달러를 쾌히 내놓았어야지. 집 이전도 바로 승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부모님이 나를 새 며느리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평생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 여자를 봤어. 화자는 완벽했지. 하지만 그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낯설기만 했어. 나는 그녀를 10년 동안 사랑했고 함께한 지 3년이었어. 그냥 내가 거절했다고, 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그녀의 남동생한테 주지 않았다고, 그녀는 나보고 새 아내를 찾으라고 하더군. 방 전체가 숨막히게 느껴졌어. 하지만 장모님은 즐겁게 결혼식 사탕을 드시고 계셨어. 그리고 내 처남 민준이는 게임을 하며 득이양양했어. 야, 지훈아, 내 등수 망치지 마. 그럼 별 볼 일 없는 집에 왜 그렇게 난리야? 너 진짜 남자야? 게임에서 퍼스트 블러드 소리가 울렸어. 그리고 내 3년도 끝났지. 그리고 내 약혼녀는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었어. 내 목숨까지 달라고 하지 그래? 지훈아, 그건 상처야. 처남만 한 가족도 없고 부부만 한 사랑도 없다. 나중에 민준이한테 신세질 일이 많을 거야. 나는 이 20살 남짓한 녀석을 봤어.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숨어 사는 기생충 같았어. 나한테 헛된 꿈을 심어주지 마. 먼저 그 녀석부터 스스로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지훈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오늘 집을 내 동생한테 넘기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 결혼에 대해서 내가 내 부모님께 직접 설명해야 할 거야. 하이힐이 내 가슴을 때렸지만 아픈 것은 가슴이 아니었어. 내가 이전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면 결혼이 안 되는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좋아, 알겠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 저 꼴 좀 봐. 에이, 우리 가족인데 왜 그렇게 따져? 지훈아, 얼른 내 게임에 100달러만 충전해줘. 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엄마, 지수랑 어디 계세요? 친척들은 분명 지금쯤 다 왔을 거야. 그런데 내 약혼녀는 아직도 남동생 송금 처리를 나에게 맡기고 기다리고 있어. 아빠는 완전 난리 났어. 그 사이 민준이는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어. 엄마, 미안해요. 아들아, 지금 무슨... 지수랑 나는 결혼 취소야. 나는 김씨네 거실을 나와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내 뒤는 몇 초간 조용했다. 그때 지수의 비명이 들렸다. 지훈, 당장 돌아와. 밖으로 한 발짝만 더 내딛어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기어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훈, 거기서. 나는 이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를 보고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정말 좋은 누나이자 좋은 딸이야. 하지만 나에게 좋은 아내는 아니야. 그래, 너랑 내 엄마랑 내 남동생 다 좋아. 행운을 빌어. 내 온 가족을 부양할 사람을 찾길 바라. 그 말을 한 후 나는 들러리와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우리는 함께 걸어 나왔다. 내 뒤에서 장모님과 민준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물건이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도 났다. 5만 달러 가는 거 잊지 마. 지훈, 너는 개자식이나 다름없어. 지금 당장 우리 엄마랑 민준이한테 사과해. 돌아와서 사과해. 내가 너 평생 무시해도 괜찮겠어? 나한테 한비씨부터 해외까지 구혼자들이 있어. 지훈, 말해두는데 이번 일은 내가 나에게 진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메시지들을 보고 있어. 조용히 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말했지. 남동구의 개와 떡을 원한다고. 그걸 사려고 시내 건너편까지 갔어. 그녀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새벽 2시까지 그녀 사무실 아래에서 기다렸어. 내 모든 걸 다 주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지나고 보니
결국 내 자신만 따뜻하게 했더라. 5만 달러는 걱정 안 해. 은행에 친구가 있어서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부모님께는 거기 가서는 잘하고 앞으로 잘 살아. 하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 죄송해요. 못난 아들이었어요. 김씨 가족이 네 집을 노리고 있다고 들었어. 참 좋은 사돈이네. 하, 정말 대단해. 사내는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해야지. 그러니 어깨 펴고 똑바로 걸어. 지금은 손님들 잘 챙겨. 그냥 식사 자리라고 하자. 결혼으로 내 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꿈 깨, 다 깨. 가족과 친구 여러분, 멀리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결혼식은 특별한 사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축의금은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실 분은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지훈아, 이 개자식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훈이가, 이 거짓말쟁이가 신부 데리러 가는 걸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 온 가족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는 아직 문 밖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한테 등을 돌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냉혈한 사람이 있을까? 지훈아, 오늘 우리한테 설명 안 하면 네 가족을 안 봐줄 거야. 이 한심한 연극을 보고 있자니 느껴지는 건 절망뿐이야. 내가 왜 그렇게 눈이 멀었었지? 그들이 그냥 솔직한 줄 알았지. 걔네 셋 다 쓰레기들이야. 이걸 정리하려면 바로 여기서 하자. 우리 모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 행운의 숫자 6,000달러와 5만 달러 송금. 언제 갚을 생각이야? 그리고 신혼집을 민준이한테 넘기라고 강요한 것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아? 일어난 지 2시간밖에 안 됐어. 난 이미 들러리에게 모든 증거를 준비하게 했어. 채팅 기록이랑 신부 측 픽업 영상. 누가 알았겠어. 행복을 담으려고 고용한 촬영기사가 법정 증거가 될 줄은. 개당 100달러, 총 999개. 지훈씨, 그냥 이 지참금을 사요. 지수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생각해요. 야, 지훈아, 빨리 서둘러. 내 랭크 올리는 거 놓치게 하지 마. 이딴 집 하나에 왜 끙끙대는 거야? 너 남자 맞아? 오늘 집을 민준이한테 안 넘기면 우리 엄마랑 민준이한테 사과하고 그럼 이 결혼을 내 부모님께 내가 직접 설명해야 해. 세상에, 이건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잖아. 딸을 파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남동생한테 넘기려는 거야. 꿍꿍이가 대단하네. 그 탐욕이 내 얼굴을 때리는 격이야. 아까 너희가 내가 결혼을 파혼했다고 했잖아. 진짜 파혼한 건 누구야? 이런 소문 속에서 김씨 가족은 완전히 웃음거리가 됐어. 분노와 좌절에 빠졌지. 너무 나갔잖아, 지훈. 이제 와서 내가 너무 심했다고? 아까 그 거만하고 잘난 척하던 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제 와서 판을 뒤집으려는 거야? 내가 너를 잘못했다고 탓하는 거야? 지수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봐. 너희 모두와 비교해서 누가 더 심한데? 누가 더 개자식인데? 너 참 뻔뻔하구나. 내가 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참금 좀 달라고 하면 안 돼? 넌 그냥 얻어먹으려는 거잖아. 공짜로 뭔가 얻으려고만 하잖아. 아까 그걸 보증금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 폰은 내가 샀어. 그 녀석이 입은 재킷, 신은 신발까지도 다 내가 샀어. 지수 때문에 내 가족한테 얼마나 썼는지 알아? 넌 조금도 모르지? 난 예전에 생각했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걸 사랑하는 거라고. 하지만 너희는 내가 가진 모든 걸 현금인 줄기로 봤잖아. 디딤돌로만 봤어. 욕심도 많고 만족도 모르고 넌 자꾸만 더 바라잖아. 게다가 신혼집을 넘겨주길 원했잖아. 내 귀한 아들에게, 내 그 잘난 동생. 난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이 신혼집을 사주시려고 내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다 쓰셨어. 모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나, 지호는 지순의 가족과 더 이상 관계없어. 그 5만 달러는 꼭 돌려받을 거야. 지금 당장 꺼져. 내 가족과 친구들은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너랑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쟤가 나를 때리고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해. 지훈아, 두고 보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넌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평생 썩을 거야. 지금도 쟤는 여전히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이 집안은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해. 그럼 어디 가서 경찰한테 말해봐. 내가 온라인 도박으로 잃은 돈에 대해서 그 15만 달러 말이야. 어떻게 갚을 거야? 너 어떻게? 나가라고 이미 말했잖아. 넌 그 기회를 안 잡았어. 지훈아. 방금 뭐라고? 무슨 15만 달러? 내 말은 내가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야. 내 오빠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거에. 그리고 내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근데 그들이 내게 말해준 적 있어? 내 오빠가 인터넷 도박으로 또 15만 달러를 날렸다는 걸? 내 엄마는 오빠를 위해 저축을 다 털었어. 그래도 부족해서 이제는 나를 노리고 있어. 그게 아니면 왜 내 엄마가 그 신혼집을 고집했겠어? 너희 살 곳을 마련해 주려는 게 아니었어. 오빠 손실을 메우려는 거였어. 지수야, 그런 헛소리 듣지 마. 언데이 파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직접 오빠 핸드폰을 확인해봐. 지수가 문자를 내려다본다. 문자에는 지금 당장 갚아. 라고 쓰여 있었어. 그게 마지막 마감이야. 나를 거기까지 가게 하지 마. 엄마. 내가 그 집을 민준이한테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 결혼 생활에 자신감을 주려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어떻게 너를 속이겠니? 네 남동생이 사기당했어. 그가 돈을 다시 따자마자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네가 지금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도와주라고요. 제 결혼과 행복을 희생하면서요. 엄마, 그건 불공평해요. 3시간 전에는 나는 그녀 엄마와 죽기 살기로 싸웠을 텐데, 하지만 지금 나는 그냥 여기 서서 바라만 보고 있어. 이 따기는 내가 때린 게 아니야. 그건 그녀 자신의 엄마가 때린 거야. 지훈아, 나랑 결혼해줘. 더 이상 전근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나랑 결혼해줄래? 그 5만 달러도 필요 없어. 그건 돌려주게 할게. 지훈아, 정말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너야? 후회해. 널 그리워하고 싶지 않아? 잘 대해준다고? 후회와 그리워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정말 우습지. 지수야, 너랑 내 엄마는 정말 똑같구나. 지금도 너는 여전히 사랑만 원하고 신혼집과 내 용서만 원해. 넌 주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도 방금 깼어. 하지만 나는 깨면 앞으로 나아가. 하지만 넌 깨면 나를 붙잡아. 나는 돌아서서 부모님과 함께 무대를 내려가. 지훈아, 이 개자식. 오늘 나가기만 해봐. 내 집 문 앞에서 목매달아 죽을 테니까. 내 딸 임신시켜놓고 이제 와서 빠지려고? 그 5만 달러 돌려받고 싶다는 건 아니겠지? 5만 달러를 더 얹어도 모자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 닥쳐. 그래, 벌써 2달이나 됐어. 지훈아, 아직 남자라면 그냥 얘랑 결혼해. 집은 민준이 명의로 해. 아니면 최소한 공동명의라도 하든가. 안 그러면 네 평판 다 엎어버릴 거야. 이런 수작, 정말 뻔하네.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네. 혹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양보했는지. 주머니에서 소리를 꺼낸다. 아까 건강검진 얘기할 때 의사가 말했지. 지수는 양측 난관 폐쇄야. 자연 임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너 돈 마련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 행운의 숫자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련해줬잖아. 또 돈 마련해야 한다고 했잖아. 보증금 때문에. 나 정말 기분 안 좋았어. 그래도 너를 위해 어떻게든 마련해줬잖아. 그런데 지금 잘 봐. 모든 걸 돈으로 따진 건 너희잖아. 그러니 나보고 흥정한다고 탓하지 마. 이 카드를 내는 거야. 아직도 나한테 내 딸이 내 애를 가졌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거짓말로 나를 묶어둘 수 있다고? 평생이나? 이럴 리가 없어. 우리가 무식하다고 해서 그런 엉터리 서류 몇 장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난관 폐쇄니 뭐니 그게 뭔지 누가 알아. 넌 그냥 공짜로 먹고 살려는 거지. 넌 그냥 빠져나가려는 거지. 정말 저 사람들이라는 말이 안 통해. 그렇다면 지금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 그럼 다 드러나겠지. 게다가 지난 몇 달 동안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어. 잠잘 시간조차 없었어. 걔 임신 2달 됐다고? 언제 임신한 거야? 지훈아, 너 엄마. 창피하게 하지 마. 오버하지 마. 넌 정말 쓸모없어. 더 부자 남자를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굴었겠어? 지훈이한테 매달리면서? 돈 때문에 이런 평범한 남자한테? 네 남동생이랑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었나 보다. 돈. 엄만 돈밖에 안 보여? 아빠랑 내가 돈을 벌지 않았으면 너랑 네 남동생을 어떻게 키웠겠니? 나는 지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이 싸늘해졌다. 나는 심지어 바랐다. 그녀가 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엄마가 방금 한 말은 20년 이상 그녀의 마음에 심어진 목소리였다. 지워질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수가 핸드백에 손을 넣더니 작은 가위를 꺼냈다. 지수야. 그럼 민준이랑 나는 갈게. 지수야, 진정해.
내가 네 남동생이야. 민준아. 그냥 내가 내 남동생이라서. 널 데려가는 건 나야? 지수야, 가위 내려놔. 그건 내 남동생이야. 닥쳐. 지훈이한테 잘 보이라고 했잖아. 내가 잘 보였지. 그 다음엔 집을 달라고 하라고 했잖아. 내가 소란 피웠지. 그 다음엔 임신한 척 하라고 했잖아.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넌 그가 15만 달러 빚졌다고 말 안 해줬잖아. 난 그냥 넌 나를 이용해서 그의 빚을 덮으려고 했잖아. 민준이지? 온라인 도박과 사기 혐의다. 우리랑 같이 가야 해. 난 안 가.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엄마, 살려줘.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어. 지훈이를 체포해. 다 그 녀석 탓이야. 난 움직이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지훈이 그걸 신고했어요. 아드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지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마지막 협박이라고 생각했나 봐. 지수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 내가 먼저 그걸 쓸 줄은. 경찰이 민준이랑 김 여사를 끌고 갔어. 내 장모님이 될 뻔한 사람은 바로 김 여사였어. 지수도 여경 2명한테 끌려나가고 있어서 지수가 내 옆을 지나칠 때 지수는 잠시 멈췄어.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도 마찬가지였어. 난 부모님과 서 있었어. 이 해프닝이 끝나는 걸 지켜봤어. 그날 저녁 나도 연루되어서 나도 경찰서에 갔어. 우리는 11시가 되어서야 나올 수 있었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셨어. 자, 맥주 한잔 하자. 우리 둘이서만. 아빠, 나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 안 시켰어. 여기. 저게 우리 아빠야. 아빠는 왜 그러는지 안 캐물어. 그냥 앉아서 내가 말하길 기다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누가 조작된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날 밤 우린 다시는 김씨 가족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 우린 그냥 술만 마셨어. 아빠는 3잔을 마셨어. 나는 한 잔 마셨어. 다음 날 나는 친구들과 결혼 영상 전체와 증거를 입수해서 온라인에 올렸어. 제목은 딱 한 문장이었어. 내가 보고 싶었던 진실이 여기 있어. 그때 온라인에서는 나를 완전히 욕했어. 냉혈한 신랑, 재단에서 결혼식을 파토냈어. 신부와 처남을 자살로 몰아넣으려 했어. 김씨 가족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 해. 편집된 영상에 조작된 사실이 더해졌는데 그게 어떻게 먹혔겠어? 하지만 그 당시 댓글창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 지순의 가족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전체 결혼 영상과 증거가 올라간 후에 곧 댓글창이 완전히 뒤집혔어. 여론이 뒤집혔지. 나를 욕했던 계정들은 어떤 건 게시글을 지우고 어떤 건 잠잠해지고 어떤 건 돌아서서 김씨 가족을 욕했어. 그래서 난 그냥 댓글창을 닫았어. 그날 오후 지수의 아버지가, 항상 뒷전에만 있던 그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 지훈씨, 아니, 지훈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있겠어요?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5만 달러는 바로 돌려드릴게요. 이번 다 집도 안 가져갈게요. 지수는 감옥에 가면 안 돼요. 지수도 피해자야. 그는 평생 아내에게 휘둘렸고 아들에게 등골이 빠졌고 소심하고 약해서 한 번도 고개를 펴본 적이 없어. 오늘이 처음으로 나에게 애원하러 온 날이었어. 김 사장, 고소를 취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공소사건이라 취하할 수 없어요. 민준이에 대해서는 제가 고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수는 도움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저에게 오면 돼요. 망했네요. 오래전에 말했잖아요. 민준이를 버릇없게 키우지 말라고.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요. 이게 뭐예요? 가족은 와해됐고 다들 감옥에 갔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난 그냥 문가에 서서 그가 오는 걸 지켜봤어. 불쌍한 사람에겐 다 미운 구석이 있지. 그가 단 한 번만 당당해졌다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맞섰다면 어쩌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우는 노인에게 자업자득이에요라고 그럴 수가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 훨씬 나중에 나는 지수를 다시 만났어. 지수는 구치소에 있었어. 공갈 혐의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의 지수를 보니 어떤 기분인지조차 모르겠어. 지금 지수가 나를 보는 눈빛은 결혼식 날과 비교하면 훨씬 차분해. 지훈아, 미안해.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어. 응. 민준이는 12년 받았어. 우리 엄마는 1년 받았어. 나도 아마 3년 받을 것 같아. 아빠는 고향집을 팔았어. 5만 달러를 간신히 모으려고 하고 있어. 그 돈이 모이면 너한테 갚을 거야. 지훈아. 난 정말 널 사랑했어. 민준이를 도와야만 했어. 그게 가족이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까지는 엄마가 말했어. 뭐 그리 난리야? 내 남동생이랑 나는 너한테 건 기대가 정말 아까웠어. 그제서야 깨달았어. 엄마 눈에는 내가 딸이 아니라 내 남동생의 디딤돌이었어. 내 남동생 눈에는 나는 누나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였어.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어.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
나오면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아. 이제 누구의 도구도 되지 마. 그럴게. 행복하길 바랄게. 지훈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어. 그녀는 많이 말랐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깨달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어. 곧 경비원이 걸어왔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오른손을 반쯤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녀와 나는 결코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작별 인사는 필요 없었다. 시간은 흘러간다. 3년이면 아기가 말을 배울 시간이다. 상처가 아물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이 한 가지를 완전히 깨닫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나는 결혼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이다. 고등학교 동창이 소개시켜줬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20분이나 늦었다. 앉자마자 한 첫마디는 제안서를 검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녀가 물었을 때 마음속으로 감점하고 있냐고 아니라고 했다. 사실은 그랬다. 하지만 열정도 채 감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더해줬다. 나중에 알게 됐다. 그날 그녀는 일부러 늦은 게 아니었다. 정말 제안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였다. 매일 일에 치이고 있었다. 핸드폰 케이스가 벗겨져도 바꾸지 않았다. 아버지가 처음 그녀를 보셨을 때 내게 한 가지 말씀하셨다. 저 아이는 눈빛이 정직하다. 우리 아빠는 사람을 판단할 때 절대 외모나 학력, 배경은 안 봐. 오직 눈만 봐. 우리 결혼식 날엔 친척들만 왔어. 직장 동료들은 초대도 안 했어. 유진이 무대에 서서 나에게 웃어줬어. 사회자한테 음악 틀지 말라고 했어. 예식을 조용하고 소박하게 하려고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서 일주일 내내 힘들었다고 말했어. 드디어 결혼했네. 그날 밤 그녀는 나보다 먼저 잠들었어. 결혼 1년 후 딸을 낳았어. 이름을 수아라고 지었어. 유진이 지은 이름이야. 복잡할 필요 없다고 했어.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랐어. 수아가 태어난 날 간호사가 수아를 내 품에 안겨줬어. 한쪽 눈은 뜨고 있었는데 다른 쪽 눈은 꼭 감고 있었어. 잠시 얼어붙었어. 그러다 웃었어. 이 세상에 나를 무시하는 여자가 한 명 더 생겼네. 엄마가 만두를 만들어 병원에 가져왔어. 병실에 잠시 앉아 있다가 그러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했어. 그냥 기뻐. 아빠는 문 앞에 서서 안 들어오셨어.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어. 내가 나가서 불렀어. 아빠는 담배를 귀 뒤에 꽂더니 신생아실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어. 얼굴이 네 엄마랑 똑같다. 나는 아빠의 시선을 따라 안을 봤어. 수아가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찡그린 얼굴로 완전 싫은 표정이었어. 내가 아빠, 애는 3일밖에 안 됐어요. 라고 말했지. 그래도 닮았네. 수아가 한 달이 된 날 유진이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 내가 수아를 재우고 나서 차 한 잔을 가져다 줬지.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 그녀가 자주 그렇게 일하곤 했으니까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씩 가끔 일어나 목을 풀기도 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봤어. 그러다 갑자기 그대 신생아실 밖에 서 있던 아버지가 생각났어. 아버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인생에서 남자의 가장 큰 자신감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족이라는 걸. 아버지의 평생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유진이 그런 존재야.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얼마 안 됐어. 수아는 자고 있어. 지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아서 그저 그녀의 손 쪽으로 찻잔을 밀어줬을 뿐이야. 차가 아직 따뜻해서.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때 간접적으로 듣게 됐어. 지수는 교도소에서 잘 지냈어. 석 달 전에 조기 석방됐어.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친구가 말해줬어. 그녀가 인근 도시에 있다고. 작은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 혼자 아파트를 빌려 살아. 혼자 출근해. 주말에는 가끔 아버지를 만나러 가.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사셔. 재래시장에서 물건 나르는 일을 도와주셔. 3년 전보다 허리가 더 굽으셨어. 민준이는 아직 안에 있어. 엄마가 몇 번 면회를 갔어. 그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울었어. 면회가 끝나면 눈물을 닦았어. 아파트로 돌아와서 지수에게 전화했어. 지수가 언제 돈을 보낼지 물어봤어. 지수는 매달 $150를 보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친구가 물어봤어. 지수의 현재 연락처를 원하는지. 아니라고 했어. 지수는 매달 $150를 보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빚을 갚는 게 아니야. 스스로 선을 긋는 거야. 어떤 길은 한번 걸어보면 내 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 지수와 나 둘 다 그런 거야.